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역대급 가을 폭우가 쏟아진 전남에서는 80대 남편이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평소처럼 요양보호센터에 다녀오던 아픈 아내를 마중 나갔다가 갑자기 불어오른 물에 집 앞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간당 최고 90mm의 비가 쏟아진 장흥군. 편도 1차선의 터널 끝에서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산 배수로를 따라 빗물과 토사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터널을 가로막은 겁니다. 이처럼 갑자기 내린 빗 속에 집 앞에 나섰던 80대 주민이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평소처럼 요양보호센터에 다녀오던 몸이 아픈 아내를 마중하러 나온 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도로까지 덮친 급류에 휩쓸려 넘어진 뒤 이곳 수로로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그 시간에 마중 나오죠. 근데 이제 노인센터 운전하신 몰수다 주신 분이 그날 안 나오니 이제 확인차 보니까 안 나오니까 신고를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물에 떠내려갔던 남편은 실종 신고 17시간여 만에 인근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잠수부들이 수심 2m 내지 3m 되는 바닥을 수심을 훑으면서 했고요. 조금 전 11시 35분경에 수중에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도로와 수로를 분간하기 힘들 만큼 쏟아진 역대급 가을 폭우에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더욱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도 비 피해가 심각한데요. 열차까지 운항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최우식 기자입니다. 무릎 위까지 차오른 물살을 헤치고 소방대원이 가까스로 구조에 나섭니다. 배수로로 역류한 빗물에 마을이 온통 물바다가 됐습니다. 불어난 빗물에 도로조차 분간하기 힘듭니다. 갓길에 세워둔 차들이 둥둥 떠다닙니다. 지하철도는 빗물이 들이쳐 인도에 깔아놓은 보도블럭이 난장판입니다. 극한 호우에 철길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빗길에 열차가 운행 속도를 늦추면서 종착지인 여수 구간은 연쇄 지연으로 이용객들의 발길이 묶였습니다. 결국 운행이 전면 중단되면서 대체 버스로 옮겨 타야 했습니다. 서대전역에서 1시간 연차, 그리고 구례구에 와가지고 또 30분 연차. 그래서 결국엔 애식도 못 보고 밥만 먹고. 광양에서도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로 다안면 신원 로터리와 광양읍 서산교 부근에서 도로가 침수돼 통제됐습니다. 고흥에도 어제와 그제 저만면 404mm를 최고로 평균 200mm 가까운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해창만 인근 하천이 범람 직전까지 불어났고 곳곳에 수확을 앞둔 논이 침수됐습니다. 순천과 여수에선 올해 들어 하루에 가장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주택이나 도로 침수가 주를 이뤘고 시설물 파손과 가로수 쓰러짐도 잇따랐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당분간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상돼 시설물 관리와 해안가 안전에는 여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이렇게 물폭탄이 쏟아진 전남 지역에서는 주택과 농작물 침수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진입로에 차량 한 대가 물에 잠긴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지붕만 보이는 집 주변으로 생활도구가 둥둥 떠다닙니다. 2시간 가까이 내린 비가 만조와 겹치면서 동네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허벅지까지 차오른 물을 피해 집을 겨우 빠져나온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막 저기서 걸어왔어요.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옆집부터 갔죠. 근데 어르신들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막 동네 좀 젊으신 분들 부르고 이장도 막 전화해가지고 불러갖고 업어갖고 우리 집도 모셔갖고. 저지대나 하천 인근 등의 주택과 상가들이 물에 잠기거나 부서졌고 수확기 벼 등 농작물도 침수되거나 유실됐습니다. 다 잠겼어요. 저기 뚝은 다 뚝뚝이로 강뚝이로 물이 넘쳐가지고 논은 다 잠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리고 이쪽이 지금 엄청 심해요. 상태가. 특히 장흥에서는 창고에 있던 양곡 400톤이 물에 잠겼습니다. 시간당 최고 100mm가 넘게 내린 비로 도로와 하천 뚝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이어지면서 전남 지역 소방서에만 1,100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물폭탄을 피해 마을 회관 등으로 대피했던 15개 시군 600여 명의 주민들은 물이 빠지면서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쏟아 겁나게 아부렸어요. 생전 처음이에요, 저. 그런데 그렇게 아부려서 아주 어떻게 순간을 할 수 없고 누구 부를 수도 없고 그랬는데 마치 무섭디다. 물이 무섭다가니 물이 무섭디다. 배수 작업이 끝난 도로 75곳은 차량 통행이 재개됐지만 일부 도로는 여전히 통제 상태입니다. 비가 그침에 따라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 지역 대부분에 비가 멎은 가운데 오늘 밤까지 산발적으로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광주기상청은 오늘 자정까지 전남에 5에서 최대 20mm의 소나기가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집중돼 강하게 내릴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해 남부 앞바다 등에 내려졌던 풍랑주의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자체가 폭우 피해 조사와 함께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와 시군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농업과 축산, 수산과 도로 등 호우로 인한 1차 피해 조사를 마쳤고 오는 26일까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또 의용소방대와 청년회 등 사회봉사단체를 동원해서 침수된 주택과 도로 등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광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대결이 대표 간의 대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영광에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어 민주당 후보에게 힘을 싣기로 했습니다. 이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영광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바닥 민심을 다지고 있는 데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됩니다. 영광에서는 민주당의 장세일 후보와 조국혁신당의 장현 후보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정규 시즌 마지막 홈 경기가 열리는 오는 25일 팬들을 위한 감사 행사를 진행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롯데전에 앞서서 김도영 선수와 정혜영 선수가 참가하는 팬 사인회를 진행하고 경기 시작 직전에는 우승 세레머니를 펼칠 예정입니다. 또 차량과 티셔츠를 경품으로 증정하는 등 다양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경기에 선수들은 광주가 새겨진 특별 유니폼을 착용하고 2017년 우승을 이끌었던 김기태 전 감독이 시구를 맡을 예정입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징용으로 인한 고통의 흔적은 지금도 일본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전남의 고등학생들이 그 아픔의 역사를 알리고 또 기록하기 위해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다큐 제작에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조선인 강제징용지로 꼽히는 아소탄광 인근 위령비. 위령비를 살펴보는 학생들의 마음은 무겁습니다. 광복 이후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배에 승선했던 수천 명의 강제징용 노동자들이 의문의 폭발로 몰살당한 우키시마오 사건을 추모하는 글도 남겨봅니다. 전남의 한 고등학교 동아리 학생 5명이 일본에서 직접 촬영한 이 영상들은 조선인 강제징용자들의 흔적과 고통을 알리기 위한 다큐멘터리 미완의 기환의 일부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조금 더 좀 인정하고 한국인들도 좀 더 이제 우리의 역사를 다시 알고 이러면서 약간 그 미완성을 완성으로 거듭해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학생들은 구남도와 우토로 마을 등도 찾아 조국이 겪었던 비극을 렌즈 안에 담았습니다. 배고픔에 시달렸으셨을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싶어서요. 이미 알려진 거는 알려졌으니까 좀 더 깊게 안 알려진 사건들도 알려줘야 한다라고 교육해야 한다 생각해요. 학생들은 다큐멘터리 미완의 귀향 제작을 위한 구성과 자료 정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슬픈 과거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 많은 이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한 기록의 작업에 착수한 학생들. 두 나라가 앞으로 더 나은 화해와 치유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올바르게 집단적으로 기억하는 그런 계기가 꼭 필요하다고. 학생들이 제작 중인 강제징용 다큐멘터리 미완의 기환은 오는 11월 상영회를 거쳐 SNS 등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민주당 장은영 전남도 의원이 도의원 사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영광군수 선거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의 친동생인 장 의원은 10월 16일 치러지는 영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고민 끝에 도의원을 사퇴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영광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승리와 정권 교체의 초석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속적인 폭염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와 인삼 마른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벼멸구 피해는 19,603헥타르로 전체 벼 재배 면적의 13.3% 수준이며 영암과 해남 등 135헥타르 면적의 인삼밭에서 잎과 줄기가 말라 죽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전라남도와 지자체는 벼멸구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방제비 46억 원을 지원해 방제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김장용 가을 배추의 적정 생산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서 수급 안정 대책에 나섭니다. 배추 장목 전환 지원 사업은 올해 400헥타르에 18억 원을 지원하며 대상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의 일부인 헥타르당 4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체 작목으로는 유채와 귀리 등이며 보리와 밀은 지역 농협 등과 계약 재배를 통해 판로가 확보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해남군이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서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안전 점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남군은 다음 달 20일까지 해남읍과 산이면 등 250여 가구의 재난 취약계층을 찾아 누전 차단기 교체와 전선 수리, 배선 교체 등을 지원합니다. 또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초기 화재 진화용 스프레이형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이 농촌 일손 부족을 줄이기 위해서 하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 112명을 도입했습니다.